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17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댓글부터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개 속의 풍경님이 분노라고 하는 영화를 꼭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찾아봤는데 일본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네. 천천히 본 다음에 네. 따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인스모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나도 성매매 화법파 지지자지만 연주자와 논단이랑 같다는 논리는 동의 못하겠는데 일단 매추는 불법의 영역이고 직업에서 도덕성과 비도덕성의 차이지 직업에 귀천은 없다 하는데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 귀천은 분명히 있음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는 일단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분명히 저도 불법적인 영역 그리고 도덕적인 영역에서 차이점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죠. 그 노래 있잖아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 노래. 네. 그런 차원인 거지. 음. 어떤 직업이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에 찾아오는 공허감? 요즘에는 웹하고 모바일이 네. 대세다 보니까 네. 차이가 나. 음. PC로만 사람이 보게끔 하는 컨텐츠면은 모바일 신경 안 쓰고 PC에만 집중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모바일도 똑같이 연동이 되는 디자인을 해달라 라고 하는 순간 이게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 그렇지. 컨텐츠가 올라오는 양도 적어야 되고 글자 크기의 기본 폰트부터가 차이가 나고 스타일도 좀 더 가볍게 가야 되고 왜냐면은 핸드폰에서는 해상도가 작고 그치. 데이터 낭비가 있기 때문에 모던하고 심플하게 가야 되는데 데스크탑에서만 보는 디자인을 모바일에도 적용시켜달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 그치. 근데 맨 처음엔 PC로 해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근데 이거 모바일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나는 혼란에 빠지잖아. 근데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모바일을 똑같이 얹혀주세요 라고 하면은 나는 돈 받는 입장이니까 그냥 해줄 수 있는데 내 속으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딜레마를 얘기한 거지 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소스코드를 봤습니다. 네. 네. 소스코드 그거 좀 재밌지. 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주인공이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떨어지게 되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기차 안에 있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기억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주위를 살피려 하던 차에 갑자기 열차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공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렌탈을 잡고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미 오전 중에 기차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자신이 타고 있던 그 기차가 바로 그 기차였고 자신은 알고 보니까 테러 희생자의 뇌에 접속해가지고 테러가 일어나던 시점의 기억들을 추적해서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식으로 테러가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임무를 띠고 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차저차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각본이 꽤 흥미로웠고 처음 오프닝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도시 상공을 카메라가 유영하다가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그윽하게 잡아주면서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남자의 시점으로 전환이 되죠. 여기서 누구나 히치콕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느낌이 심상치가 않았고 후반부까지도 꽤 집중해서 봤는데 이야기 전개도 늘어지지 않고 타이트하게 잘 진행돼서 그쵸.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근데 막판 가니까 아쉽더라고. 맞아. 결국은 이 주인공이 모든 사태를 잘 해결하고 네. 테러리스트도 잡고 해피하게 풀리는 결말인 건 알겠어. 근데 주인공이 자신의 환상 내에서 소스 코드에 접속한 거라고 하지 그걸. 그 가상 공간 내에서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잖아. 자신을 상대하는 지휘관에게.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소스 코드라는 가상 공간 내에서 보낸 메시지인데 현실의 공간으로 메시지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이 소스 코드라는 가상 공간이 사실은 가상 공간이 아니고 현실 공간과 시공간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의 가능성은 뭐지? 이게 당연히 궁금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때우더라고. 이 주인공의 내레이팅 한마디로 소스 코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중요한 공간인 것 같아요 라고 끝이란 말이야. 이 메시지가 도달한 거 보니까 그냥 단순한 가상 공간은 아니네. 그런 식으로 끝내는 것도 어설펐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인공이 자신을 상대하는 지휘관에게 네. 범인의 이름과 장소도 다 알려주잖아. 그치. 근데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의문이 되긴 했지. 그러면 이 지휘관은 모든 사태의 경과를 알고서도 이걸 방관한 거네? 미친년이네, 그거? 세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게임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세이브로드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세이브로드 하는데 데이터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그러니까 로드로. 세이브 데이터가 꼬인 거지, 존나.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 러닝타임도 짧은데 한 20분 더 해가지고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았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수습하고 끝내면서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이 소중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도 나이브하다 싶었고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긴 하더라고. 팝콘 무비지. 시간 꼬우면서 뭐 있는 듯 하면서 액션으로 쾌감 주고 대중적으로 마무리되는 약간 그런 영화가 2000년도 중반부터 후반에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인셉션 있고 일단. 그 중에 그래도 난 제일 재밌었던 게 탐 크루즈 나오는 그거 엣지 오브 있잖아. 투모로우. 나도 동감. 그거 생각이 많이 났어 나도. 그거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이잖아.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 자체도 재밌고 생각했던 루트랑 전혀 다른 루트로 발 찾아내는 것도 재밌었고 하여튼 그런 영화가 계속 반복됐는데 앞으로는 시간 꼬는 영화들이 얼마나 또 나올지 모르겠네. 저는 제목부터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아메리칸 초밥왕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봤습니다. 미스터 초밥왕이 생각나죠. 과연 무슨 영화일까 싶어갖고 다운받아서 봤어. 생각보다 코믹스러운 게 아니라 되게 소박하고 진솔한 얘기야. 후아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엄마야. 근데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가난한 멕시코 사람이지. 아버지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후아나는 과일 가게에서 일도 하고 헬스장에서 청소하는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근데 나름 꿈이 있어. 요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언젠간 요리사가 되고 싶은 거야, 막연하게. 근데 근근히 먹고 살다가 일식집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전단을 본 거야. 여기서 한번 일을 해볼까 싶어갖고 문의를 했는데 3개월 아르바이트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대.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돼. 그래서 쌀밥도 굉장히 싫어하고 날생선 자체도 꺼려 했는데 점점 일식의 매력을 느끼면서 일식 요리를 수준급으로 하게 돼. 근데 일본 가게에 들어가면 이라샤이마세 하면서 손님 앞에서 요리를 만들어주잖아. 그 자리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셰프로서 후아나가. 그래서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고 사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식당의 매니저가 절대 안 된다고. 이건 전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너가 타코집을 갔는데 동양인 여자가 타코 만들고 있으면 그 집이 신뢰가 가겠냐고. 마찬가지로 바꿔 생각해보라고. 그런 식의 논리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후아나가 뭐라는 줄 알아? 그 남자한테? 이 새끼야 너도 한국인이잖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식 매니저도 알고 보니까 한국인 남자였던 거야.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나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식당을 나가게 돼 후아나가. 그리고 TV에서 열리는 초밥왕 경연대에 나가가지고 잘 풀려가지고 결국에는 일식집에서 후아나가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일을 하게 돼. 그게 되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일본의 전통 요리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면 전통을 훼손하는 거나 다름없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한국 남자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은 일본인처럼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게 허울뿐이라는 거지, 전통이라는 게. 그치. 특히나 그게 미국이니까 그게 더 심할 것이고 이게 미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멕시칸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 섞여 있는 거야. 그게 생각할 만한 거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같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 하나가 정말 폐부를 찌르더라고. 되게 웃긴 게 이 한국 남자도 감탄사를 해도 한국어로 절대 하지 않고 계속 일본어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일본인 같은. 졸라 웃겼어. 네,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자칼의 날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오늘 다룰 하이눈의 감독인 프레드 진네만이 만든 영화인데 자칼의 날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영화화한 거죠. 프랑스 대통령인 샤를 드골을 암살하려는 극우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킬러를 고용한 거예요. 이 킬러가 영국인인데 굉장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거지. 그래서 암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첩보를 들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대비를 하는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첩보전을 벌이는 2시간 20분짜리 영화도 꽤 긴 편인데 굉장히 꼼꼼하더라고. 그러니까
암살 계획을 짤 때의 그런 디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찰들이 실언을 알 수 없는 킬러를 추적하는 데 쓰는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걸 구색을 잘 갖춰놨더라고. 그래서 영화를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떤 식으로 암살 시도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막는지가 정교하게 드러나는 듯한 느낌? 물론 그래봐야 장르 소설적인 인상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납득할 수는 있었어. 철두철미한 개연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톱니바퀴가 맞아 물려 들어가듯이 그 영화가 진행되는 템포가 꼼꼼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꽤나 논리적이었나 보네. 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도 이 자칼이라는 킬러가 많은 화이트 칼라 백인 킬러의 모티브가 되죠. 네. 그런 첩보물이면은 장르물이다 보니까 서스펜스라든지 약간 그런 걸로 밀어붙일 텐데 논리적이라고 하니까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거는 이 영화에 허점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계속 하면서 구실들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넘어간다는 거. 그게 좋았지. 의구심이 들만한 것들은 짚어주고 넘어간다. 맞아, 영화 좀 그래야 돼. 그런 거 없는 순간부터 점점 영화에 몰입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다음으로 23 아이덴티티를 봤습니다. 나이트 샤밀란 감독 작품이죠. 미국에선 스플릿으로 개봉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지태랑 이정현 나오는 스플릿 볼링 영화가 동명의 제목인지라 23 아이덴티티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봉 전에 미국에서 꽤 흥행을 해서요. 그래가지고 나이트 샤밀란 부활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봤는데 부활까지는 아닌 걸로. 제목이 23 아이덴티티인데 이게 그냥 스포일러예요. 나 옛날에 어떤 연극 봤는데 다중이에 대한 얘기였어. 공포 연극이었는데 23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대 실제로. 그 사람 소재로 만든 연극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소재를 가지고 나이트 샤밀란이 영화로 만들었더라고. 내용은 별로 얘기할 건 없어서 그냥 생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이트 샤밀란 감독은 항상 뒤에는 반전이 있고 반전을 보여주기까지 그 서스펜스랑 막 스릴 있는 쬐어내는 그 연출 가지고 영화를 풀어내잖아. 근데 이번 작품도 그런 걸 의도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내용이 뻔히 보이니까 전혀 긴장이 안 되더라고. 이번에는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준 게 아니라 후속작이 나올 거라는 거를 예고하고 끝내. 되게 찝찝하게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그렇게 곱씹을 만한 것도 없는데 2편이 나온대. 그러니까 이건 또 2편 안 보기도 뭐하고 1편 다 봐놨으니까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별로였고 주인공은 맥어보이 있잖아. 엑스맨의 프로페서 X 연기하는 그 사람이 다중이 연기를 맡았는데 꽤 잘하더라고. 확실히 연기는 머리도 삭발해서 나왔는데 꽤 괜찮았는데 이 샤밀란 거는 굳이 이제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아. 다음으로 저는 토탈 리콜을 봤습니다. 토탈 리콜? 네, 1990년에 나온 토탈 리콜이에요. 대충 다들 아시는 영화겠지만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퀘이드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아놀드 슈워제이거가 연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남부러울 거 없어요. 육체 노동자로서 지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마누라도 미인이고 재정도 안정되어 있고 그냥 이대로 해피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매일 악몽을 꾸는 거지. 자신이 화성에 있고 어떤 여자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일까 계속 고민하다가 리콜이라는 회사에서 가상 체험으로 화성 여행을 시켜준다는 광고를 보고 그 회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상 체험을 하다가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인데 갑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돼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아내도 이 패거리들과 한패였던 거지. 그래서 여차여차 기억을 찾아서 그리고 자신의 행적을 찾아서 화성으로 가게 되고 화성에서 자신이 원래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었고 저항군들과 함께 반란을 획책하던 사람이었는데 기억을 잃고 지구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화성에서 저항을 꿈꾸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게 90년도 영화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90년도면은 어느 정도 영화 산업이 발달한 시기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게 슈워제네거가 찍은 터미네이터 2도 있지. 그거 보면 굉장히 세련되잖아. 맞아. 근데 이거는 좀 조악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 당시 블록버스터 치고 허접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용 전개나 이런 거를 빼고 연출도 좀 이상했고 여기서 카메라 포지션도 되게 어설프게 잡았다는 느낌이 팍팍 들었고 특히 미술이 너무 빈곤하더라고. 미술 측면에서 그 도시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건물이나 사람들의 배치 이런 것들이 질떨어져가지고 차라리 이거보다 훨씬 전에 나온
우디가 다뤘던 그 메트로폴리스. 메트로폴리스가 훨씬 모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치. 그리고 메트로폴리스도 연극적인 영화잖아. 그러니까 중심 인물 몇 명과 뼈대 몇 개 제외하고는 빈한 느낌이 드는. 근데 이건 그게 더 심하더라고. 정말 연극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올드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거의 느낌으로는 70년대 수준이야. 그게 슈워제네거 한계인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슈워제네거 연기도 진짜 원래 그렇지만 발연기잖아. 터미네이터 2 때야 인상 굳히고 있으면 되는 연기니까 말 없잖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주연으로 자기가 그걸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 감정적인 반응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영화가 진짜 심란한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아이디어는 그래도 좋았다는 거. 좀 전에 소스코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유형의 영화들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슈워제네거가 아니라 다른 주연이었으면 또 달랐을지도 몰라. 슈워제네거 보면은 액션이나 진지한 연기를 할 때는 입을 좀 안 열게 해도 좋을 것 같아. 슈워제네거 싫어하는 건 아닌데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솔드아웃이라는 영화 있잖아. 그 크리스마스 때 애기한테 선물 사다 주려고 해가지고 일어나는 해프닝.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보디빌더이기도 하고 몸이 워낙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이 이미지랑은 조금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고 오히려 코미디나 인간적인 연기할 때 좀 더 와닿는 느낌이 있어갖고 액션 연기 토탈코를 좀 그랬지 좀. 그리고 흥미로운 소재가 리콜이라는 회사의 설정이 있잖아. 화성으로 가상 체험 시켜주는데 이게 실제 기억과 별 차이가 없다. 이거에 플러스로 과거의 자신이 기억을 잃은 현재의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게 나중에 또 떡밥거리가 되고 이러잖아. 그런 거를 더 재밌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 리콜 같은 경우에는 러닝타임 30분 지나면 존재감이 없어져. 제목은 토탈 리콜인데 사실 리콜이라는 회사가 나오는 분량은 미미하단 말이야. 그리고 과거의 자신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소재도 그냥 반전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훨씬 더 복잡하고 재미있게 짤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발상은 좋았는데 구체적인 직조는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왠지 이 얘기 들으니까 이번 블레이드 러너 새로운 작품에 이런 요소가 또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버리긴 좀 아쉬운 요소니까. 네, 그러면은 그들 각자 본 영화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는 하이눈입니다. 잠시 후에 하이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